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홍시토익 LC 전담 강사 클레어박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시죠? 요즘에 이런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열공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험에 나올 문제들로만 쏙쏙 뽑아서 이번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예언 강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문제는 다 풀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바로 문제 해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 1번 문제를 딱 보시니까 여자가 이젤을 세워놓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어떤 이런 모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1번에 A부터 다시 들으면서 같이 소거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woman is standing near a sign. 다시 들어볼게요. A woman is standing near a sign. Standing near a sign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제가 저번 달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번 사진은 아주 원초적인 동사들이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무난하세요. 원초적인 동사들이라 하면 서 있다, 앉아 있다, 보고 있다, 뭔가를 들고 있다, 쥐고 있다, 먹고 있다, 마시다, 보다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아까 했나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standing, 서 있다, 아니면은 뭐 앉아 있다, sitting 같은 것들이 이제 자주 정답이 될 수 있는 1번에서 자주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standing 너무 심하게 아니니까 제끼시는데 무리는 없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sign 같은 것들 자주 나오는 편인데 아직도 확실한 의미 해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sign은요 서명하다라는 원래 동사죠. 그리고 얘의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sign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씀이세요. 근데 sign의 명사 형태는 시그니처죠. sign은 그냥 서명하다 혹은 이렇게 관사랑 등장을 하면서 간판 표지판이라고도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 파트 1에서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여자가 서명 중이다 이런 사진을 못 내기 때문에 파트 1에서 sign 들리면 무조건 이렇게 관사와 함께 등장을 하는 간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B 한번 들어보실게요. A woman is grasping a broomstick with both hands. 다시요. A woman is grasping a broomstick with both hands. 네, a woman is 죄송해요. A woman is grasping a broomstick with both hands. 우리 with both hands 그럼 양손으로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겠죠? 양손으로 broomstick. 여러분 우리 이 broomstick 하면은 빗자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여자가 꽉 쥐고 있다. 요거 holding이랑 똑같은 상태 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트 1 문제 들으실 때 여러분 지문 이제 문장을 들으실 때 주어 들으실 때는 여자 남자 에어는 단수 복수 특히 단수 복수를 좀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게 좋고 단수 복수는 꼭 그 s로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is라든지 are 같은 걸로도 충분히 단수 복수 잡을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사를 들으실 때는 이렇게 상태냐 액션이냐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는데 뭔가를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들고 있는 상태를 묘사를 할 때는 holding이라든지 꽉 쥐고 있다라는 이런 grasping 같은 것들이 상태의 동사로 들릴 수가 있다면 이것을 이동할 때는 carrying이라든지 moving이라든지 뭐 들어 올릴 때 picking up 이라든지 뭐 lifting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그거는 또 액션 동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들고 있다. 근데 broomstick 이 빗자루 자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손으로 들고 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broomstick을 모르셨어도 상관은 없죠. 양손으로 뭔가를 들고 있었어야 되는 사진이니까 이 여자가 양손으로 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없으므로 그냥 바로 제껴주셨으면 되는 겁니다. C 한번 들어볼게요. A woman is examining some pictures. 다시요. A woman is examining some pictures. A woman is examining some pictures. 여러분 우리 some pictures라고 나오면 이제 꼭 사진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림들도 괜찮은데 이 앞에 나오는 요 examining 얘도 그 원초적 동사 중에 하나죠. 보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 동사인데요. 여러분 우리 보다를 좀 친하게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눈이 달린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이렇게 눈을 감은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면 뜨고 있었을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 눈을 뜨고서 뭔가를 보고 있었을 때 굳이 뭔가를 보려고 봤던 게 아니더라도 여자가 뭔가를 보고 있다, 여자가 뭐 컴퓨터 보고 있다, 여자가 뭐를 보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할 사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어떤 문장이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이제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라는 이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일단 look 다음에 나오는 전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뉘앙스가 바뀌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look at은 그냥 보는 거고요. look through 있죠? look through는 뭔가
뭔가를 훑어보는 겁니다. 뭔가를 통해서 보다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것도 되지만 토익에서는 뭐 서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훑어볼 때 A woman is looking through a document 이런 식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ook through라고 하면 뭔가를 통해서 본다기보다는 훑어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look out은 밖을 내다보는 거, look in은 어디 속을 보는 거, look into는 눈을 바짝 대고 그 속을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거는 알아두실게요. looking for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오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looking for는 찾다라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진에서 이 여자가 뭔가를 찾다 찍힌 건지 그냥 찍힌 건지 알 길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looking for 나면 무조건 소거해 주시고요. 우리 이 examine이랑 같은 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동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examining이 조금 듣자마자 보다라고 해석이 바로바로 되는 그런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이 examining 말고 또 이제 뭔가를 점검하다, inspecting. inspect라고 원형만 써드릴게요. inspecting 이런 것들도 괜찮고 뭔가를 검토하다, reviewing. 서로 마주보는 사진 나올 수가 있겠죠. facing. 뭔가를 빤히 쳐다보는 거, staring, studying? 여러분, 우리 파트 1에서 study 나오면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studying a menu 하면서 메뉴를 보고 있을 때도 그냥 보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사니까 기억을 해주실게요. 우리 보다, 그냥 쉽게는 viewing 같은 것들도 괜찮을 수가 있겠고요. checking? 확인을 할 일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다라는 reading 이런 것도 있고 gazing 멀리 응시하다, staring 빤히 쳐다보다, peering 이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보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요 정도만이라도 좀 암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mining, inspecting, reviewing, facing, staring, studying, checking 이런 것들 나오면 보다. 근데 이 여자가 그림들을 보는 사진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껴주셨으면 되겠고 내가 순간적으로 examining을 몰랐다. 그래도 여러분 상관없죠. 그림들이 보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거하시고 데이빗 들어보셨으면 되겠네요. 데이빗 들어볼게요. An artist is working on a painting. 다시요. An artist is working on a painting. 얘가 정답이네요. 어쨌든 나머지 다 제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킹하고 계셨으면 됩니다. 근데 an artist is working on a painting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이 working on이라는 표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working on 뒤에는 주로 이렇게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명사에다가 작업 중이다 혹은 이 명사 위에서 작업 중이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a woman is working on a bicycle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여자가 자전거에다가 어떤 작업 중이다가 되는 거죠. 체인을 간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상상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처럼 working on a painting 하면은 그림 작업 중이다. working on a document 이렇게 나오면 서류 작업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고요. 혹시 이 working on 뒤에 어떤 장소, rooftop, 지붕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면 그 위에서 어떤 작업 중이다. 이런 해석들도 가능하니까 이 working on 이 뒤에 나오는 명사의 작업 중이다. 혹은 이 명사 위에서 작업 중이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2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진을 봤더니 여기 뒤에도 보이시다시피 어떤 서류 캐비넷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로어가 이렇게 빠져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파일들이 막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일단은 A부터 들어보실게요. A cabinet has been stocked with some files. 다시요. A cabinet has been stocked with some files. 역시 영국 발음이라 좀 알아듣기가 어렵지만 a cabinet has been stocked with some files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stock이라는 표현 확실하게 잘 알고 계시죠? stock은 채워 넣답니다. 원래 채워 넣는 거 막 넣어두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 번만 더. 여러분 우리 BPP 그리고 have been PP 얘네들은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를 말하는 상태 를 나타내는 태입니다. 그의 반면에 동작을 나타내는 태는 우리 잘 알고 계시다시피 be, being, pp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being이 들리는 순간 일단 사진 속에서 사람의 어떤 액션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이 행동을 주어한테 ing 하는 사람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ing moved 이렇게 나오면은 moving 하는 사람, being cleaned 하면은 cleaning 하는 사람, being wiped 하면은 wiping 하는 사람, being painted 하면은 painting 하는 사람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근데 지금 태 같은 경우는 괜찮았어요.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being이 들렸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 괜찮은데 요거 표현이 어색하셨다라면 안 되니까 우리 채워 넣다라는 이 stock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태 때문에 지금은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캐비넷이 채워
채워져 있다. 파일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처리가 가셨어야 되는 거고요. 이 스택이랑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스택을 좀 헷갈려 하세요. 이 스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SATA죠. SATA 삼총사입니다. 파일, 스택, 힙 한꺼번에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파일, 스택, 힙. 이렇게 세 가지는 SATA 삼총사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stacked 되어져 있다. 이러면은 쌓여져 있다라는 식으로 의미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stack은 SATA고 stack은 채워 넣는 건데 정말 요거 한 끗 차이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가 있으므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캐비넷이 파일들로 차여져 있다. 요거 괜찮았고요. B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B가 Some documents have been stacked on the filing cabinet. 다시 들어볼게요. Some documents have been stacked on the filing cabinet.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던 그 스택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some documents have been stacked on the filing cabinet. 근데 뭔가가 쌓여져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소거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소거를 하시더라도 소거로 물론 정답까지 최대한 가까이 갈 수가 있죠. 확률을 높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어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소거를 하실 때 훨씬 무난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C 한번 들어볼게요. A cabinet drawer is being pulled out. 아이고. A cabinet drawer is being pulled out. is being pulled out. is being pulled out. 여러분, 우리 땡겨져서 나오고 있다. 즉, 열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빙이 들렸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소거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 BPP 그리고 이 have been PP, 비빙 PP 발음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뭐 얘 같은 경우는 is 어쩌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쉬운 거 set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is set, are set 얘네들은 뭐 그렇게 발음상 헷갈릴 건 없는데 늘 요거 때문에 발음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럼 가능성 네 가지를 다 보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is being set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has been set이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has been set 같은 경우는 얘가 굉장히 짧게 읽히고 여기에서 강세가 빡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has been set, has been set 이런 식으로 들린다면 요 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 쓰면 이게 빙이잖아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빙인데 여러분 이 아래 받침 이응을요 빨리 발음을 못합니다. 외국애들. 그렇기 때문에 is being set, being set 하면서 좀 더 꾹 눌리는 느낌이 들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반대로 are being이랑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러분. are being이랑 have been이 있었더라고 칠게요 여러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have been은 좀 빨리 읽히고 여기 강세가 갑니다. have been, have been, have been. 그러니까 have been이라고 들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have been 하면서 빨리 지나가고 여기서 강세가 빡 간다면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빙이 좀 꾹 눌리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R이 나왔을 거라면 끝에 이제 주어 끝에 S가 붙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앞에가 복수 명사였을 거기 때문에 불규칙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복수 명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S가 붙는 일반적인 복수 명사였을 거기 때문에 이게 연음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are being으로 들리지가 않을 거죠. serving. 으로 들리겠죠. serving, serving, serving 이러면서 들릴 거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얘가 또 영국 발음으로 읽혔다면 serving, serving, serving 이런 식으로 들릴 거니까 그 소리를 좀 기억을 하시면 순간적으로 여기서 오는 혼돈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것 때문에 끝까지 요거 발음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비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Some file folders are being labeled. 다시요. Some file folders are being 더 들을 것도 없네요, 여러분. being 나왔으니까 사람 없어서 요거 소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 labeled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거 라벨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라벨로 해서 라벨 달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거하시고 그냥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사진을 보도록 하실 텐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이 아저씨가 알 수 없는 이거 지게차라고 하나요? 이거 해서 이 박스를 하나 옮기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화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카고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박스라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위험하시고요. 이 카고라고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런 이제 이런 그 vehicle의 이름을 딱히 전문화해서 이렇게 묻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토익이 상식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애들 그냥 vehicle, 차량이라고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끽해봤자 heavy machinery 정도로 여러분 우리 heavy machinery 하면 뭐죠?
그렇죠. 중장비죠. 그래서 그냥 중장비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으면 했겠지. 이거 막 지게차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못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들을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A부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A man is lifting a box onto a vehicle. 다시요. A man is lifting a box onto a vehicle. 되게 솔깃해요. 되게 솔깃해요. Lifting a box까지도 괜찮고 vehicle도 왠지 보이는 것 같고 man도 보이고 되게 마음에 들지만 남자가 들어 올린다라는 소리죠. 이거 지금 남자가 박스를 들어 올린다. 어디로? 차량 위로. 차량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다. 뭐 이 소리니까 이건 지금 전혀 이렇게 솔깃한 동사는 있었습니다만 솔깃한 단어는 있었습니다만 정답이 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1에서 주어까지 확인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문장 시작할 때 주어부터 확인을 잘 하고 시작을 하셔야 뒤에 나오는 동사면 목적어면 전치사고 다 맞아도요. 주어에서 벌써 딱 틀리고 들어가 버리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건데 근데 주어 확인을 제대로 못 해버리면 뒤에 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거기 옴팡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부터 확인을 잘 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B 한번 들어볼게요. A vehicle is being repaired. 다시요. A vehicle is being repaired. being repaired, being repaired.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데 repairing 하는 사람을 찾아야죠. 뭐를? 차량을, vehicle을 repairing, 고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었으니까 제끼고 들어가겠습니다. C 한번 들어볼게요. A vehicle is transporting some cargo. 다시요. A vehicle is transporting some cargo. transporting some cargo, transporting. 여러분 우리 transport 하면 이거 뭐죠? transport.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운반하다라는 어떤 동사가 되죠, 여러분. 운반하다. 그래서 차량이 운반 중이다. 몇 개의 화물들을. 그렇게 해서 얘가 정답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이 transporting 하면은 carrying, moving이랑 비슷하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운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운반하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들을 갖다가 transportation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암기가 편하실 겁니다. 데이빗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A container is full of merchandise. 다시요. A container is full of merchandise. A container is full of merchandise. 이 컨테이너, 여러분 우리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요런 꼭 우리가 생각하시는 뭐 이렇게 수출, 무역할 때 쓰는 그런 큰 컨테이너 박스만 또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뭔가를 담을 수 있으면 다 용기, 컨테이너라고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요걸 말하고 있죠. 근데 컨테이너가 full of merchandise, 상품들로 가득 차여져 있다. 그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속을 하셨으면 되겠고요. 우리 뭔가가 가득 차여져 있다라는 표현 정리만 한 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be full of 요것도 있고 be filled with라는 표현도 있겠고요. be packed with 라는 표현도 있겠죠. be full of, be filled with, be packed with 이렇게 나오면 가득 차여져 있다. 인데 그 가득이라는 느낌이 매우 세기 때문에요. 빈칸이 보였을 시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채워져 있는 정도였다. 그랬을 때는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stocked with 이렇게 나와서 요게 얘로 채워져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be full of, be filled with, be packed with, be stocked with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가득 차여져 있을 필요는 없이 적절하게 채워져 있는 정도만 돼도 정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트 1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How often does your company hold the staff training session? 아이고, 기네요. 다시. How often does your company hold the staff training session?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파트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계속 소가하시면서 문제 푸시고요. 1이랑 2랑 둘 다 마찬가지로 특히 A가 정답일 때 어려운 어휘를 넣는다든지 막 말을 어렵게 한다든지 발음을 굉장히 세게 한다든지 해서 A를 굉장히 제끼고 싶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도 A 같은 거 너무 찜찜하니까 확 제껴 하지 마시고 정 안 되면 믿음 없는 세모라도 해놨다가 나중에 돌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대표 오답 스타일들 잘 알고 계시죠? 발음이 비슷한 아이들. 유사 발음 나오면 소거하셔야 되고 연상 오답. 그 단어를 듣자마자 바로바로 생각나는 그런 아이들 들리시면 또 바로 소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뭐 red 했을 때 애플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공항했을 때 출장 이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아이들 오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거 또 해주셔야 되겠고요. 갑툭튀 he, she, they, it 질문에서 받을 애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he랑 she랑 they가 it이 나오더라. 그럼 그것도
것도 소거를 해주셔야 되는 오답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들었던 이 문장 how often 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how, WH question인데요. 여러분 우리 WH question 같은 경우는 WH랑 동사만 잘 들어도 의미 해석이 거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챙겨 들으시는 걸로 하고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챙겨 들으시면서 확실한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더 좋겠죠. 하지만 내가 아직은 좀 잘 못한다, 듣기가 매우 취약하다, 미미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WH랑 동사 위주로 들어주셔도 의미 해석이 최대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WH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절대 정답이 안 되는 애들이 있죠. Yes, no 안 되고요. Okay, sure, of course not도 안 되고요. Me too, so do I, so am I, neither do I, neither am I 이런 것들도 다 안 되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 소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ow often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묻는 질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동사 제끼고 명사 제끼면 주어 제끼면 여기 나오는 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홀드 뭐예요, 여러분? 우리 홀드는 열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 교육 세션을 얼마나 자주 엽니까? 근데 직원 교육 세션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엽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늘 또 막 빈도부사 하고 계시지는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막 너무 선입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요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요즘에 ETS가 막 사춘기인가 봐요.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가지고 문제를 그냥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애들을 정답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빈도부사겠지. 막 sometimes를 기대하자 막 이러고 rarely 막 이런 것들만 기대를 하고 계시다 보면은 괜히 또 말도 안 되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 마시고요. 너무 나오는 애들만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속어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A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A가 It was held last year at 다시요. It was held last year at the convention center. 여러분 이거는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벌써 과거가 빡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로 물었습니다. 과거로 대답이 나오는 거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작년에는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는 이건 작년이라는 정확한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when에 대한 대답이지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 아니므로 요거를 소거를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B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About twice a year. 다시요. About twice a year. About twice a year. About twice a year. 여러분 이거랑 좀 친해지세요. 이렇게 앞에 빈도가 나오고요. 뒤에 이렇게 기간이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 how often에서는 정답 처리가 더 자주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이렇게 했을 때 가끔 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뭐 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끊었기 때문에 나 일주일에 3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정확한 어떤 빈도를 말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빈도가 나오고 뒤에 기간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Once a day 이렇게 되겠죠. 하루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한 번. Once a year. 그러면 1년에 2번. Twice a year. 뭐 두 달에 한 번. Once 2 months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빈도가 앞에 나오고 기간이 뒤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랑 좀 친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얘가 지금 정답이 됐습니다. C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C가 All the employees. All the employees. all the employees. all the employees. 여러분 얘는 왜 안 될까요? all the employees. 여러분 우리 training session, staff 나오니까 모든 직원들 하면서 지금 연상오답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소거하시고 빈도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했던 B로 정답 처리를 하는 걸로 하실게요. 자, 우리는 12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a tour of the factory before lunch or after? 좀 길었지만 Would you like a tour of the factory before lunch or after? 우리가 정확하게 들었어야 되는 것은 Before lunch or after? 여기서 나오는 Factory before lunch or after? Before lunch or after? before lunch or afte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는 좀 질문이 길게 들릴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이 or를 중심으로 앞뒤로 좀 요거를 할래 저거를 할래 막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질문이 좀 길게 들리는 편입니다. 근데 would you like a tour of the factory? factory tour 우리 공장 투어 뭐 공장 견학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거 할래?
점심 전에 아니면은 점심 먹고 할래. 그러니까 너 전에 할래, 후에 할래 이런 식으로 묻는 선택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영국 사람이 읽었다라면 이 or 확실하게 들리지 않고 그냥 o 하면서 바로 확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문장 중간에 그냥 o 하면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딱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선택 의문문의 대표 정답 스타일 3가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일단 쉽게 가시면 되세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택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택일 하나를 딱 고르는 느낌. 두 번째 스타일은 난 둘 다 좋다. 뭐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스타일은 난 둘 다 싫다. 딴 거 먹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아예 단어들을 몇 가지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가 좋다. 개로 가겠다. 난 짜장면이 더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better라든지 best 같은 것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뭐가 좀 더 좋다. 뭐가 최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러분 better랑 best를 써두시고요. 그 위에다가 비교급, 최상급이라도 써주세요. 그것도 써주세요. 뭔 소리냐면 뭔가를 비교하면서 그 편이 좀 더 어떻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야 너 여행 갈 때 태블릿 피스를 들고 갈래? 랩탑을 들고 갈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태블릿 피스를 들고 갈래? 랩탑을 들고 갈래? 했을 때 태블릿 피스가 더 가볍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소리예요. Tablet PC is lighter.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해석이 어떻게 돼요? Tablet PC가 좀 더 가볍기 때문에 나는 그 편이 더 좋겠다. 그 편을 더 선호하겠다. 약간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꼭 better랑 best가 아니더라도 어떤 비교급과 최상급을 써서 나는 뭐가 좀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야 너 부산까지 갈 때 KTX를 타고 갈래? 비행기 타고 갈래? Airplane is faster.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 중 아무거나 상관없다. 난 둘 다 괜찮으니까 네가 골라도 상관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요. 일단은 나는 둘 다 좋다니까 이제 both 같은 것들이 당연히 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either 같은 것들도 나왔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either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식 발음으로 됐을 때는 either 약간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가 있으니까 either 이 발음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여러분 우리 ever를 좀 기억을 해주실게요. ever. 야 너 누구한테 렉처를 듣고 싶니? 이 사람 whoever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전에 할래, 후에 할래, whenever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요거 할래, 저거 할래, whichever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난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해주는 이 ever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그 밖에도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네가 정해라. I don't care. 나 상관없습니다. I don't have a preference. 이것도 써드리기 좀 길겠지만 한번 써볼까요? 도전. I don't have a preference. 나는 딱히 선호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서 나는 둘 다 상관없어요. 둘 다 좋아요. 네가 골라요. 괜찮아요. 이런 표현들 나올 수가 있을 거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난 둘 다 싫어. 짜장면 짬뽕 그게 뭐냐. 그런 거 안 먹는다. 나는 파스타를 먹겠다. 되게 재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둘 다 싫다. 여러분 우리 아까 either 썼죠? 여러분 이제는 neither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국 발음으로 나오면 neither 약간 이런 것들로 들릴 겁니다. neither 이 발음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난 둘 다 싫어요. 이런 것들도 괜찮고 what about, how about 하면서 자기가 직접 새로운 옵션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했을 때 I'd like to have pasta.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난 파스타 먹을래.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아싸리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옵션을 그냥 딱 하고서 말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A부터 다시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Thanks, that will be great. 다시요. Thanks, that will be great. Thanks, that will be great. 감사합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야 내가 이거 해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요거 할래 저거 할래 했을 때 thanks 나오는 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 의문문에서는 yes, no 나오는 것도 좀 사실 이상해요.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응 짬뽕. 아니 짬뽕. 약간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yes, no도 정답이 되기가 살짝 껄끄럽고 물론 이제 문법적으로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완전 제꼈다 생각하시면서 완전 뾰족한 그런 세모 같은 것들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그냥 거의 제껴버리셔도 무난할 정도로 정답이 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B 한번 들어볼게요.
Whenever it's most convenient. Whenever it's most convenient.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whenever가 나와버렸습니다. Whenever it's most convenient. 아무 때나 제일 편리할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괜찮아요. 이걸로 정답 처리를 해버리겠습니다. C 한번 들어볼게요. I want pasta for lunch. I want pasta for lunch.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계속 파스타가 되게 먹고 싶었나 봐요. 지금도 계속 파스타 얘기를 하다가 요거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정답 잘못 알려드렸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전에 할래, 후에 할래, before냐, after냐인데 근데 갑자기 파스타 왜 나왔을까요? 런치 때문에 나왔군요, 여러분. 그대로 반복됐죠. 그리고 연상까지 되네요. 그러니까 유사 발음 연상 오답 짬뽕 돼서 요거는 오답 처리 빡 하시고 그냥 바로 삐 처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3번을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13번. Would you like me to proofread your report? 아유. Would you like me to proofread your report? 여러분 이제 확실히 영국 발음은 좀 듣기가 어렵죠. Would you like me to proofread your report? Your report. Your report.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심지어 이런 단어도 좀 어렵네요. proofread라고 하면은 여러분 약간 좀 수정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썼다, 보고서를 썼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한번 좀 봐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야 이거 나 좀 검수 좀 해줄래 하면서 이게 누가 대신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그런 작업을 갖다가 proofrea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 나오는 Would you like me to? 요거 Would you like me to? 요거는 사실은 내가 해줄까라는 질문으로 제안 요청문이랑 약간 흡사하게 들릴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제안 요청문 잘 알고 계시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why don't you, why don't we, let's, how about, what about, why don't we, 이런 것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이거 할까? 내가 이거 해줄까? 약간 이런 질문들로 하여서 권유, 제안, 의문문으로 그냥 한꺼번에 퉁쳐서 제가 함께 알려드린 내용들이 있는데요. Would you like me to?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 me가 없어버리면 완전 제안, 의문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나 뭐 할래? 약간 이 질문이 됩니다. 다시 Would you like to? 동사, 이 동사 할래? 라는 질문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me가 확 들어가 버리면 내가 이 동사를 해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버리는 제공의 질문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동사 하면은 이게 없었다면 Would you like to 동사 너 proofread 할래가 되는 거지만 Would you like me to 동사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proofread를 해줄까라는 제공 오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would랑 like가 붙으면은 해석을 정확하게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우리 would like를 가장 잘 쓰는 개그맨이 박명수죠. 그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그거 맨날 하잖아요. 지긋지긋한데 왜 이렇게 웃겨요. 근데 어쨌든 would you like to 여러분 이 would랑 like 붙으면 이거 want가 돼요. want랑 완전 의미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do you want to proofread.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게 me가 들어갔으니까 do you want me to가 되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proofread? 내가 해줄까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 웬만해서 제안 의문문들에 대한 대표 대답은 야 내가 이거 해줄까? 요거 해줄까? 요거 할래? 하면은 그거 좋은 생각이다. That's a good idea. That sounds great. 내가 이거 해줄까? 야, 너 이거 좀 해줄래? Sure, certainly, of course, absolutely.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제안 의문문은요, 무조건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맞죠? 나랑 커피 마실래? 좋은 생각이야. 아주 좋아. 이렇게 나오거나, 됐어, 난 바빠. 난 커피 안 마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야, 너 이거 좀 해줄래? 물론이지. Of course, sure, absolutely. That would be my pleasure. 그건 나의 기쁨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긍정 이러면서 무조건 해주겠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만 미안한데 나 바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어떤 권유나 제안 의문문은 긍정 아니면 부정이라고 빡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해줄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보통 요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야, 내가 너 커피 사줄까? 약간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너 영화 보여줄까?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줄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통 뭐라고 하세요? 그럼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지만 괜찮아요. 저는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도 나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긍정, 부정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Oh, I approved it. 아이고. Oh, I approved it. Oh, I approved it. Oh, I approved it. 여러분 우리 approved it. 이 proof랑 approve랑 약간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유사 발음으로 빠르게 소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히 듣고 있다가 또 빠집니다. B 들어볼게요. According to the report.
According to the report. According to the report. According to the report. report.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들었지만 C로 이제 표시를 해두셔도 사실 상관은 없었던 거예요. 자, 한번 C를 들어볼게요. Thanks, but Patrick already did. Thanks, but Patrick already did. Thanks, but Patrick already did. 여러분 이 already랑 친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별표해 두실게요. already did. 여러분 요즘 제안 요청, 권유 의문문 같은 데서 already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나의 입장에서 딱 나의 생활 생각을 딱 해보시면 되세요. 갑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되기 직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그래 자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수고가 많다. 내가 밥 사줄게. 같이 밥 먹자. 너무 감사한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갈 수도 있는데 됐어요. 너랑 밥 먹기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는 말 못하니까 거절할 때 보통 뭐라고 해요? 너무 저도 먹고 싶은데 제가 이미 먹었네요. 약간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절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야, 너 나랑 영화 보러 갈래? 어떤 남자가 물어봐요. 근데 남자가 너무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 너랑 보기 싫어 라고 말하면 조금 미안하니까 나 그 영화 이미 봤어. 그러면서 약간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한테 와서 야, 너 나랑 밥 먹을래?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내 스타일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은 됐어 저리 가. 뭐 이렇게 못하니까 나 밥 먹었어.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already가 좀 많이 나옵니다. 거절할 때 가장 이렇게 좀 회피성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lready를 제안 요청, 권유 의문문에서 대답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hen will the sales data be ready? 다시. When will the sales data be ready? 들어볼게요. 지금 When will the sales data be ready? 이렇게 나왔거든요. 특히 여러분 이 data 같은 경우 꼭 영국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sales data라고 읽는 사람들이 좀 더 많긴 하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언어 습관에 따라서 sales data라고 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혹시 몰라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 이거 when 묻는 질문이었으니까 여러분이 when에 대한 대표 정답들 몇 개만 보시면 방금 했었던 거 있죠? already 요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ago 얘네들이 이제 과거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ago 며칠 전에,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now 정말 조심해 주세요.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여러분 우리 now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고 now.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when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느낌이 굉장히 안 오는 애 중에 하나라서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뭐에 홀린 듯이 제끼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n 어쩌고 했을 때 now 나면 바로 정답 처리를 가실 수가 있게 꼼꼼하게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now도 괜찮고 그리고 뭐 미래의 개념이라면 뭐 sometime 하면 되게 막연하게 언제죠? 뭐 sometime this week 하면은 요번 주 언제, sometime next year 하면은 내년 중 언제, 약간 이렇게 되니까 이런 sometime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in 30 minutes 하면은 여러분 우리 30분 안이라고 해석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토익에서는 30분 후라고 해석이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30분 안이라고 굳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싶었다면 within 30 minutes라고 나오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in 30 minutes 하면은 30분 후라는 개념으로 when에 대한 또 대표 정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not until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하니까 not until when, once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는 즉시 이런 것들 뭐 너무 많지만 요 정도만 좀 써드리도록 할게요. 요 정도만 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for 어쩌고 하면 여기는 for 뒤는 무조건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when에서는 무조건 절대 오답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그러면은 조동사 제끼고 주어 제껴 보니까 be ready 언제 준비되느냐 언제 읽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A가 300 pages. 300 pages. 이거는 300장 뭐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sales data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제껴버리고요. B 한번 들어볼게요. I just need to add a few more numbers. 다시요. I just need to add a few more numbers. I just need to add a few more numbers. 말이 꼬였네요. few more numbers.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렵죠.
완전 요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우리 막 이런 것들 기대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요거 나오는 거 아니면 막 제껴버리고 이렇게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요즘 문제들은. 지금 딱 보니까 그 sales 데이터가 언제 준비가 되느냐, 야, 그 데이터 언제 준비돼? 막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I just need to add a few more numbers. 그 수치 몇 개만 추가하면 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when 딱 듣자마자 생각하는 것은 뭐 30분 후까지 가능해, 내일 아침까지, 뭐 요번 주 주말 전까지 막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지만 너무 또 그런 어떤 시점 이러고 계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점에 대한 대답이 전혀 아닌 그냥 나 숫자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끝난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묘사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혹시 이해가 안 됐으면 세모해놨으면 되겠습니다. C 들어보실게요. When he finished it. When he finished it. 안 되네요. When he finished it. 왜 안 돼요? When he finished it. he가 없었죠? 갑툭튀죠? 그러니까 요걸 제꼈으면,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파트 2는 보기가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세모를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파트 1이야. 뭐 세모하고서는 뭐 세모 한 번 더 나면, 망했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길쭉한 세모, 멀쩡한 세모, 이런 걸로 강약을 좀 확실한 순위를 좀 정해주실 수가 있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보기가 3개밖에 없고, 그리고 완전 아닌 애는 꼭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모를 함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세모 딱 해놓으셨다가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 나오면 바로 제껴버리셨으면 되겠고, 사실 이거 when이라고 시작했기 때문에 대표 정답으로 나와서 상당히 솔깃하긴 했지만 이거 갑툭튀가 있었기 때문에 오답 처리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15번 들어볼게요. What's the cost of that black suit? 다시요. What's the cost of that black suit? What's the cost of the black suit?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우리 What's the cost? 이 cost 자리에 여러분 몇 가지 더 써볼까요? fee, fare, charge, price, rate, expense.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 얘네들은 다 how much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 묻는 거예요. 돈 들어주시면 되세요. 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일단은 A가요. Next to the red one. Next to the red one. 돈 아니네요. 제껴버려도 괜찮겠죠? 뭐 next to the red one. next to는 이건 장소에 대한 정답이니까 빡 하고선 제끼시고 넘어가십니다. B는 A large would fit me. 다시요. A large would fit me. A large would fit me. A large would fit me. 여러분 이거는 뭐 수트 때문에 정장 때문에 라지가 맞을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연상 오답이네요. 제끼고 C가 정답입니다. C 들어볼게요. $700 plus tax. $700 plus tax. $700 plus tax. 텍스 하고 이제 텍스는 이제 따로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 700불에 이제 텍스 포함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가격을 묻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dollars라든지 euros라든지 yen이라든지 won이라든지 이런 어떤 돈을 세는 단위들과 등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을 테니까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16번 듣겠습니다. Does it matter which color pen I use to mark the answers? 다시요. Does it matter which color pen I use to mark the answers? 여자가 말이 좀 빨랐지만 어쨌든 doesn't matter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doesn't matter. 이 앞에 요거 중요한 거 아니네요. 여러분 이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애고요. 앞에 쓸모없는 이런 일반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긴 해요. 시작을 하긴 하는데 Do you know? May I ask? Did you remember? I don't know. Can I ask you? 막 이러면서 쓸모없는 걸로 딱 시작을 한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WH가 나오는 거예요. 이 WH가 아니면은 뭐 if라든지 whether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애들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접 의문문은 사실 풀기가 굉장히 수월하십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중간부터 확인을 좀 잘해주시면 되는데 이 WH 혹은 if, whether 듣고서 주어, 동사 이렇게 딱 들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시 중간에 나오는 WH, if, whether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확인을 빡 해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색깔의 펜을 내가 쓰는지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되네요. 어떤 색깔의 펜을 내가 쓰는지 이렇게 딱 들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이제 위치에 대한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위치는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위치 뒤에는 무조건 명사 하나 나오고 동사가 나오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는 위치 명사 세트로 같이 듣고 동사를 들으시면 됩니다. 위치 문제를 푸실 때는 그렇게 풀어주시고요. 얘에 대한 대표 대답은 더 원이 있죠. 더 원이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형용사로 수식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The red one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이 뒤로 수식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수도 있겠죠. The one on the desk. The one right in front of you. 약간 이런 식으로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위치의 또 다른 대표 대답이 더 무슨 명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Which building does Claire work at? 이런 질문이 있었다. Which building does Claire work at? does Claire는 필요 없으니까 듣지 마시고요. Which building does Claire work at? 어떤 빌딩에서 일합니까? 이렇게 들렸을 때 The tall one 나올 수 있죠. 저 높은 빌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 아니면 the one next to 강남 스테이션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그 건물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지만 the pagoda build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Which building 할 때 이 명사를 잘 드러나야 the pagoda building 했을 때 이 빌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Which way should I take to get to the station? 내가 스테이션까지 가는데 어떤 길을 타야 되나요? 했을 때 the 뿅뿅뿅 street이라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 여기 나오는 이 명사를 잘 드러나야 여기서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내가 걔를 응용을 한다든지 똑같이 다시 듣는다든지 할 수가 있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명사를 잘 안 드러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which color pen 어떤 색깔의 펜을 내가 써야 되냐 이 컬러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셨어야지 맞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단 A가요. On the top of the page. 다시요. On the top of the page. 여러분 우리 전치사 빵, 장소 빵 나왔으니까 요거는 where에 대한 정답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소거를 하셨으면 되겠고요. B는 Please use black. Please use black. Please use black. Please use black. 컬러만 듣고 있었어도 이 black으로 가기가 무난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를 꼭 들어주시는 게 좋겠고 일단 대표 대답은 더 원이 있지만 더 명사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 명사는 이 명사에서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인 거죠. C 한번 들어볼까요? C가 I don't know how many it will be. 다시요. I don't know how many it will be. I don't know how many it will be. 아이고, I don't know 까지만 나오면 요거 정답이에요. 모르겠네요. 근데 I don't know how many it will be. 그게 몇 개일지 모르겠다. 더 자세하게 수식이 들어가면서 이걸 모르겠다라고 나오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했었으면 정답인데 요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거 오답 처리하시고 B를 정답 처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7번 들어볼게요. Your advertisement exceeds the word limit. 어려운 단어가. Your advertisement exceeds the word limit. 여러분 지금 뭐랬냐면 Your advertisement exceeds the word limit. word limit이라 하면은 글자 수 리밋을 제한을 exceed 초과했다. 초과한다. 너의 광고가. 우리 광고 낼 때 몇 자까지만 이제 광고가 되고 거기서 뭐 한 자 한 자 넘어갈 때마다 이제 또 돈이 추가가 되고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신문 같은 데 이제 광고를 낸다든지 할 때 글자마다 비용이 든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너의 그 글자 수가 초과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서문 같은 경우는 대답 사일이 3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그냥 긍정이에요. 두 번째는요. 부정이에요. 세 번째는요. 되묻기입니다. 글씨가 어마어마하네요. 어쨌든 알아보실 수는 있죠, 여러분. 긍정, 부정, 되묻기인데요. 당신 그 광고가요. 당신 그 글자 리밋 제한을 넘겼어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긍정이면 죄송해요. 제가 빨리 고칠게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고 부정이면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했는데 절대 넘을 리 없습니다. 당신 다시 확인하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고 세 번째 관련해서 되묻기에서는 제한이 몇 자죠? 하면서 관련해서 되물을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가 Okay, I'll shorten it then. 다시요. Okay, I'll shorten it then. Okay, I'll shorten it then. 그러면 제가 좀 줄일게요. 괜찮아요? 긍정. 얘가 정답이 되네요. B 한번 들어보죠. For our new refrigerator. For our new refrigerator. For our new refrigerator. 우리의 새로운 냉장고를 위해서. 광고 때문에 우리 새로운 냉장고 광고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나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연상오답은 제껴주시고요. C 한번 들어볼게요. I know, it was very successful. 그냥 I know, I'm sorry. 뭐 이렇게 나왔으면 저도 알아요. 약간 몰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약간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I know, it was very successful. 네, 저도 알아요. 그거 되게 잘 됐죠. 지금 이 여자가 이 남자
약간 좀 이런 말, 물 먹이려고 했나요? 왜 이런 말을 했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나도 알아요. 아, 걸렸네. 되게 성공적인, 뭐, 말이 안 되네요. 어떻게도 말이 안 되네요. 여러분, 이건 제껴버리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습니다. 18번 들어볼게요. Who did you hire to clean your offices? 다시요. Who did you hire to clean your offices? Who did you hire to... Who did you hire? 여러분, 우리 did you 빼버릴게요. 그러면은, 누굴 고용했냐가 되는 거죠. 누굴 고용했냐. 너가 누굴 고용했니? 네 사무실 청소하는 거 누굴 고용했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 who에 대한 대표 대답들을 살짝만, 정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who는 당연히 사람 이름.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뭐, 직업명. 직책명. 부서명. 회사명, 명, 그리고 뭐 원이나 바디로 끝나는 애들. 여러분 이 원바디가 이미 누군가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원바디 나오면은 후에 대한 대표 정답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는 거 I. 여러분 이 I랑 좀 친해지세요. 여러분 우리 who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너무 사람 이름만 고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이름 나오면 가장 깔끔하죠. 깔끔하긴 한데 그게 꼭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 I 같은 경우는 I 어쩌고 저쩌고 이래버리면 순간적으로 내가 기대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who에 대한 대답이라는 느낌이 또 살짝 안 와요. 우리 아까 when에서 now가 순간적으로 막 제끼게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who에서는 I가 살짝 그렇습니다. I를 나도 모르게 훅 제끼게 되실 거예요. 야 누가 했냐 내가 약간 나도 모르게 제끼게 되는 그러한 보기일 테니 이 I 대표 정답 who에 대한 대표 정답 I랑 when에 대한 대표 정답 now랑 이렇게 좀 잘 제끼게 되는 그런 아이들은 좀 신경 써서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헷갈리게 내고 싶었으면 야 너 그냥 너 사무실 청소하는 거 누구 고용했냐 했을 때 그냥 내가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꽈서 내고 싶었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일단 A가요. It's so much nicer now. It's so much nicer now. It's so much nicer now. 이제 훨씬 좋아졌네. 이건 아니죠. 클린을 했으니까 좋아졌겠지. 연상오답이네요. B는? I'll email you the contact information. 다시요. I'll email you the contact information. I'll email you the contact information. 그 연락처를 내가 너한테 이메일로 써줄게. 이거 보세요. who니까 꼭 요런 것들만 우리가 늘 알고 지냈던 요런 것들만 정답이겠지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when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죠. when이라든지 where라든지 who라든지 얘네들은 정답이 아주 확실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쉽게 생각했잖아요. 얘네들을 요즘 좀 많이 어렵게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when도 야 언제 너 이거 끝낼 수 있냐 했을 때 언제라고 딱 나오지 않고 내가 이거 2개만 추가를 하면 된다. 뭐 몇 개만 추가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 누구를 고용했냐 그랬더니 그냥 그 정보를 너한테 이메일로 쏴주겠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해버린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런 온라인이라든지 여기다 써드릴게요. 온라인. 아이고 죄송해요. 온라인, 웹사이트, 인터넷, 이메일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요런 거에서 불가능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굴 고용했냐 그랬을 때 뭐 인터넷에 뭐 다 나와 있다 뭐 그건 좀 말이 안 되지만 야 너 그 정보 어디서 구했냐 했을 때 온라인에서 그 정보를 구했다. 야 너 그 옷 어디서 샀냐? 나 온라인에서 샀다. 웹사이트에서 샀다. 야 누가 상 받았냐? 그 인터넷 뉴스에 다 나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지금 같은 경우도 누구 고용했니? 내가 그냥 정보를 너한테 이메일 쏴줄게. 누구라고 말해주기도 귀찮고 그냥 이메일로 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혹시 이해 안 되셨으면 또 세모해놨으면 되시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C 한번 들어볼게요. They will be here this weekend. 안 되겠네요. They will be here this weekend. They will be here this weekend. 누굴 고용했냐고 말했는데 그들. 이게 누군데요?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껴주시고 그냥 세모 처리해놨던 요 B로 가셨으면 되는 거예요. 세모 처리하는 거 두려워하시면 요즘 유형을 풀 수가 없을 겁니다. 19번 가볼게요. Weren't you planning to change your laptop? 다시요? Weren't you planning to change your laptop? Weren't you? 이거 좀 듣기가 어렵지만요. 여러분, were not의 줄임말이죠. Weren't you planning to change your laptop?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참고로 이 weren't you 같은 경우가요. 여러분, 우리 뭐 영국 발음이라든지 호주 발음, 뉴질랜드 발음 이런 발음으로 들렸을 때는 want you 혹은 went you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want you, went you 약간 이렇게 들릴 건데 그래도 그냥 요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발음들이 살짝 발음이 깔끔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were not의 줄임말인 weren't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weren't you planning to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be planning to라든지 be going to도 마찬가지죠. be planning to, be going to 얘네들은 will입니다. 할 거, 뭐뭐를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동사가 이런 식으로 과거였다면 하려고 했던 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현재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하려고 했던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바꾸려고 했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컴퓨터, 랩탑 바꾸려고 했었지? 라고 들어주셨던 게 맞습니다. 바꾸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가 사실은 정확한 의미 해석이지만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듣지 않기로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복잡하게 듣지 마세요. 부정의문은 그냥 일반 의문문처럼 똑같이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반 의문문에 not 붙인 게 부정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not을 붙여서 묻든 안 붙여서 묻건 야 너가 아냐? 모르냐? 라고 물어봐도 어쨌든 알면 무조건 yes고 모르면 무조건 no예요. Do you know Claire? Don't you know Claire? 뭐라고 물어봐도 자기가 알면 yes고요. 자기가 모르면 no인 거예요. 지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굳이 하지 않지 않은 게 아니지 않니? 그러면서 어렵게 들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너 컴퓨터 바꾸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어렵게 듣지 마시고요. 그랬을 때 yes 해버리면 바꾸려고 했단 소리야 아니란 소리야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바꾸려고 했었니? 라고 긍정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일단 A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not at this point. No, not at this point. No, not at this point. 지금은 그냥 안 하려고, 안 바꿔. 해서 얘가 정답이 되네요. B 한번 들어볼게요. A new model. A new model. 바꾸려고 했었니? 새로운 모델. 이상해요. 제껴 버립니다. C 한번 들어볼게요. I didn't bring it today. 다시요. I didn't bring it today. I didn't bring it today.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 했기 때문에 제끼고 넘어갑니다. A가 정답. 2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Do you know Claire's email address? 다시요. Do you know Claire's email address? Do you know Claire's email address? 여러분 이런 식으로 do 같은 걸로 시작하는 일반 의문문 있죠? do나, does나, did나 얘네들의 부정형 don't나, doesn't랑 didn't랑 다 빼고 들으시면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해석되는 거 아니니까 시제인칭만 빨리 판단하시고요. 이 U부터 딱 들으세요. U부터, 이 U부터. 그래서 너 아냐? 클레어의 이메일 주소를 아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A가 An email account. An email account. 이메일이 그대로 들어간 게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B 한번 들어보시죠. Hold on, let me look it up. Hold on, let me look it up. Hold on, let me look it up. 내가 있어봐, 내가 확인 좀 해볼게. 여러분 이거 let me look it up, let me check. 그랑 똑같은 거죠. 이거 정답이네요. 여러분 우리 올킬 정답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우리 파트 2에서 등장을 하면 무조건 정답이 되는 올킬 정답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면 무조건 정답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애들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회피성 대답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어떤 의문문에도 정답이 되려면 똑 부러지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바보 대답들 있죠. 몰라. 까먹었어. 나 저 모르겠어. 확인 좀 해볼게. 내가 결정을 그 바보 대답.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 I don't know. 까먹었어. I forgot. 이런 것도요. I haven't 어쩌고. 이게 PP예요, 여러분. I haven't checked 하면 뭐예요? 내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I haven't read. 내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 I haven't heard. 내가 아직 못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I haven't watched. 내가 아직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I haven't used. 내가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소리예요. 같은 소리입니다. 요거랑 같은 소리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I'm still thinking. I'm still deciding 이라고 나와도 상관없어요. I'm still thinking, I'm still deciding. 아직 고민 중이고 결정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거 나왔으니까 아이고 이거 A입니다. Ask, check,
talk to, speak to. 누구한테 물어봐. 누구랑 확인해봐. 누구랑 얘기해봐. 그 말을 왜 하죠? 선생님, 이거 RC 질문이 있는데요. 이 관계 부사절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여쭤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약간 좀 동공 막 흔들리면서 이러고 있다가 그거는 수림쌤한테 여쭤보세요. 이랬다면 제가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지가 모르니까. 지가 알면 그거는요.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죠. 야, 우리 세미나 주제 뭐냐? 지가 알면 뭐라고 딱 말해주죠.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봐. 내 매니저한테 물어봐. 네 세크레터리한테 물어봐. 뭐 어째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지금 떠넘기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모른다라는 소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it depends. 그건 그때그때 다르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괜찮죠. It's too soon to tell. 혹은 it's too early to tell. 이런 것도 뭐 괜찮습니다. to tell. 아직 말하기 이릅니다. 뭐 이런 어떤 많은 표현들, 좀 회피성의 어떤 그런 대답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 처리를 또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C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정답은 나왔지만. Yes, she lives in Korea. 다시요. Yes, she lives in Korea. 네, 그녀는 한국에 살아요. 이메일 주소 물어봤더니 네, 그녀는 한국에 살아요. 이메일이 뭔지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address, 신밀회인가요? 보신지 모르겠네요. 난 그게 왜 이렇게 재밌죠? 어쨌든 요거는 안 되겠네요. 이메일 주소니까 요거 안 됩니다. 제끼고 넘어가셨으면 되겠죠? 자, 우리는 파트 3로 드디어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트 3랑 4는요, 풀기 전에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는 것들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어떤 이 대화가 일어나는 장소 아니면 여기 어디일까요? 이런 것들 묻는 장소라든지 어떤 누군가의 정체, 스피커 누굽니까? 리스너 누굽니까? 뭐 여자 누굽니까? 남자 누굽니까? 여자의 직업이 뭡니까? 뭐 이런 것들 묻는 것들 요런 어떤 큼직큼직한 지문의 줄거리랑 관련되어져 있는 요런 질문들이 나오더라.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초반에 들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초반에 딱 나올 때 잡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놓치시면 놓쳤어 망했어 이 문제 틀렸어 하면서 멘붕하실 건 아니고 그냥 다 들으신 다음에 푸실 수도 있어요. 줄거리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만 초반에 잡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인 뿐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초반에 잡아주시고요. 그 어떤 누군가의 이름 혹은 어떤 도시명이라든지 어떤 뭐 길 이름 뭐 이런 것도 어떤 이름이 나온다. 혹은 뭐 시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날짜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어떤 자세한 게 질문 속에 있더라. 이런 애들은요. 여러분 우리 동그라미 쳐놓고 푸시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은 지문 내내 한 번밖에 말도 안 해주고요. 다 듣고 풀려면은 기억이 안 나서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일기예보를 듣고도 갑자기 일기예보 쫙 다 듣고 서울몇도 인천몇도 다 들은 다음에 전주몇도 그럼 나도 기억을 못하는 게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동그라미 쳐두셨다가 들리는 순간 바로 정답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런 애들 특정 단어가 보이면 동그라미 쳐놓고 푸시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우리 질문 이렇게 3개 있을 때 꼭 요 마지막 질문에서 혹시라도 미래 계획이라든지 제안이나 요청사항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suggest, recommend, 뭐 ask to do, require to do, offer to do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이 나오면 요건 또 무조건 끝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맨 마지막 문장이나 그 전 문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우리 파트 3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part 3, direction 요거 나오잖아요. 그때 41에서 43 읽어두셨다가 꼼꼼하게 질문만 다시 읽으시다가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대한 것을 살짝만 언급을 좀 해드린다면 그 디렉션이 나올 때 당연히 문제랑 보기들을 읽어놔야 되는데요. 혹시 내가 속도가 약하다 하시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것은 질문부터 3개를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보단 속도가 뭐 괜찮은 편이다. 근데 뭐 막 다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시면 질문 3개 잡으시면 시간 분명 남으니까 그랬을 때 이런 긴 보기 위주로 읽어두시는 게 맞다라는 소리입니다. 질문 3개 잡고 괜찮다면 긴 보기 위주로 잡고 나는 뭐 속독은 뭐 전혀 무리 없다. reading 뭐 독해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거 읽는 거 일도 아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질문 3개랑 보기 4개 꽉꽉
확실하게 다 잡고 들어가시면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질문 3개 잡고 김보기 위주로 읽어주시고 가능하면 다 읽으시는 거지 문제 시작하기 전까지 마지막 보기까지 막 이러다가 딱 질문에 들어가 버리면요. 방금 읽었던 것도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문제를 푸시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 꼭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파트 3, 4는 지문 나기 전에 이런 것들 꼭 들리죠? Questions 41 through 4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요게 들린다는 소리는 지금 지문 시작하기 딱 5초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5초 동안에는 마지막 보기까지 막 이러고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질문 3개만 다시 확실하게 곱씹는 타이밍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들어야지 이거 하면서 질문을 뭘 들어야 될지 확실하게 잡고 시작을 하니까 놓칠 확률이 좀 더 줄어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렉션 나올 때 읽어두시고요. 질문 시작하기 전에 questions 41 through 43 이거 읽어줄 때는 질문 3개 꼭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바로 푸시고요. 들으면서 바로 풀으시고 걔네들이 문제 읽어줄 때 number 41 하면서 한 번씩 읽어줄 때는 또 그 다음 질문 가셔서 또 미리 똑같이 읽어두시고 막 읽어보고 막 곱씹어보고 질문 시작하기 전에 이거 들어야지 하고 계시다가 또 들으면서 빡빡빡 풀고 number 44 하면은 또 47 가 계시고 이렇게 하나씩 앞서 나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장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41에서 43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딱 보니까 스피커가 일하는 회사의 종류, 어디서 일하는 사람인가 이걸 물었어요. 일단은 A가 이삿짐회사, B 가구회사, C 국제보험회사네요. D는 광고회사. 그 다음에 42번 여자가 무엇을 추천합니까? 일단 A가 이거 통역이죠. 통역한테 연락하는 것. B 비즈니스 트립 하면 출장이잖아요. 그렇죠? 출장을 해외 지점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C 브로셔를 인쇄하는 것. D 광고 회사를 고용하는 것. 43번 남자가 뭘 이미 했나네요. have pp니까 현재 완료니까 이미 뭔가를 했나 뭘 했나. 일단 A가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했다. B conducted 시행했다. 설문조사 시행했다. C 견적. 여러분 우리 이 견적 estimate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cost estimate 혹은 price estimate 그리고 그냥 estimate 다 같은 소리예요. 얘네들을 보거나 듣자마자 바로 견적이라고 읽어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니까 견적이라고 읽어주시고요. 견적을 inquire 문의했다. 그 다음에 D는 meeting을 arrange 준비했다, 잡아놨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rrange의 또 동의어라고 하면 organize 같은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 prepare도 괜찮겠고요. 플랜 같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뭐 어쨌건 미팅을 잡아놨다. 이렇게 읽어두시고 하시라고요. 질문 곱씹기. 자 일단은 41번 같은 경우는 얘들이 일하는 장소니까 요거는 당연히 초반에 나오겠네요. 이들의 정체랑 관련된 질문이니까 42번은요. 여자가 무엇을 추천하나 이런 것도 이제 동그라미 딱 해놓겠습니다. 43번은 남자가 이미 뭘 했나 done, man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쳐놓고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얘들 일하는 곳 여자의 추천 남자가 한 일 얘들이 일하는 곳 여자의 추천 남자가 이미 한 일 얘들이 일하는 곳 여자가 추천한 거 남자가 이미 한 일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우리 끊어서 같이 한번 정답 위치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You know, our latest furniture designs, especially the new desks and chairs, have attracted some interest from overseas. 벌써 나왔네요. 그죠? 41번은 초반에 나올 거라고 제가 이미 써드렸습니다. 근데 초반에서요. You know, our latest furniture designs, 우리의 최근 퍼니처 디자인이 여기서 빗 딱 잡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지막 보기까지 막 읽다가 들어가면 이런 거 놓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막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여러분들 초반에서 바로 나오자마자 빡 잡아주시고요. Especially the new desks and chairs have attracted some interest from overseas. We've received orders from Singapore, Korea, and Australia. Yes, it's a great start. But since there's so much competition out there, 여러분 여기서 힌트 단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힌트 단어라고 하면은 이런 단어가 들리고 나면은 그 뒤에 중요한 애들이 꼭 나오더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정답의 위치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엿다 써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왔던 but 같은 경우 but 같은 것들은 but 하고서는 이제 뒤에서는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뒤집어 엎거나 굉장히 중요한 말 할 때 근데 하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but 뒤에 중요한 내용이 따라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but이라든지 아니면
뭐 I'm sorry. 죄송한데요. 하면서도 또 중요한 내용 나올 수가 있으니까 I'm sorry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if는요. 앞절 뒷절을 둘 다 잘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난달 특강을 보지 않으셨다면 그 특강을 뭐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홈페이지에서 특강을 왜 확인해야 되나? 저번 달에 안 봤으니까. 저번 달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앞절에서 뒷절에서 둘 다 정답이 튀어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f는 앞절 뒷절 둘 다 확인을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please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만 써드리겠습니다. Please,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여자가 무엇을 부탁하는가.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겠죠. Please도 괜찮고 in fact, 사실은요. 뭐 이런 것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I will, we will.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I can, we can. 이런 것들. 얘네들 끝에서 들리면 이런 것들 뒤를 확인을 해주시면 거기가 정답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이제 여자가 뭐 할 건가? 여자가 무엇을 제공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뒤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I will이랑 we will 저렇게 apostrophe LL로 축약이 가능할 땐 최대한 축약해서 말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I will, we will 하면서 착하게 읽을 건 아니고요. I will 이러면서 읽을 거고 심지어 더 빨리 읽으면 우 하면서 그냥 훅 지나가 버릴 거예요. 되게 구리지만 우 하면서 몇 번 읽어보세요. 지문 끝에 그런 것들 들으면 그 뒤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여자가 추천하는 것을 들었어야지 돼요. 근데 But since there's so much competition out there, 컴피티션이 너무 심하니까 I think we need to hire an advertising agency. 요거네요. advertising agency를 고용하는 게 좋겠다. advertising agency.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비 딱 잡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남자가 뭘 했는지 들으면 됩니다. Promote us internationally. I think you're right. In fact, I've already set up an appointment with the Jonathan Hint ad agency to talk about that. 지금 뭐 들렸어요? In fact, 요거 잡아야겠네요. I've already set up an appointment 이미 약속을 잡았대요. with the Jonathan Hint ad agency to talk about that. ad agency, advertising agency랑 이미 약속을 잡아놨다. 약속 잡아놨다. appointment meeting 띵 하고선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되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44에서 46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4번. 남자가 회사로 오는 길에 뭘 했나? A가 은행에 들렸다. 여러분, 우리 stop by, drop by, visit 다 같은 소리죠? 들렸다. 그 다음에 B, 남자가 패션쇼에 참석했다. C, 그가 고객을 만났다. D, 그가 잡지를 샀다. 그 다음에 45번. 여자가 남자한테 왜 기다리라고 요청했는가? A가 여자가 남자한테 파일을 주고 싶어서. B, 그녀가 남자의 opinion, 의견을 얻고 싶기 때문에. C, 그녀가 그의 서명이 필요해서. D, 그녀가 뭐죠? 그녀의 budget proposal, 예산 제안에 도움이 필요해서.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46번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돈을 save, 아끼려고 계획하는가? 돈 아끼려고 어떻게 계획하는가? 일단 A가 그녀의 동료와 차를 같이 타고 다님으로써 carpool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carpool 함으로써. 그 다음에 B는 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함으로써. C는 subscription 하면은 여러분 이거 정기 구독이 되겠죠? 정기 구독을 함으로써 purchasing은 뭐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정기 구독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입함으로써. D는 매거진을 읽지 않음으로써. 잡지를 안 읽음으로써. 이렇게 되네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 남자가 지금 오는 길에 뭘 했납니다. 그래서 on his way to work.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요. 45번은 여자가 남자한테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Why? Woman ask. Wait. 46번은 여자가 어떻게 이제 돈을 아낄 건지. How? Save money. 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으면 되겠네요. 다 SQ 문제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오면서 뭘 했는지, 여자가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 그리고 여자가 돈 어떻게 아낄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Hi, Christine. I stopped by the bookstore on Camper Street on the way here. Hi, Christine. I stopped by the bookstore on
I stopped by the bookstore on Camper Street on the way here. stop by라고 확실하게 나와줬네요. stop by. 근데 stop by 요거 때문에 사실 얘랑 굉장히 땡기긴 하지만 북스토어에 들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스토어랑 관련된 거 지금 요거밖에 없네요. 요걸로 확실하게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And bought a copy of Fashion Today like you asked me to. 다시요. And bought a copy of Fashion Today like you asked me to. And bought a copy of Fashion Today like you asked me to. buy a copy. 여러분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copy는 뭐냐면요. copy 북이에요. 여러분 copy는 북입니다. 우리 서점에서 파는 그런 책방에서 파는 그런 책들은 다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갖다 그냥 copy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들었고 아까 library, 북스토어도 들렀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매거진 박 가셨으면 되겠고요. 이젠 여자가 왜 기다리라고 했는지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Can you wait just a minute? Can you wait just a minute? 요거 들었으니까 왜 기다려야 되지? I found a file you might need for your budget proposal. I found a file you might need for your budget proposal. 당신의 버젯 프로포저를 쓰는데 필요할 것 같은 파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파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파일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A로 딱 가셨으면 되겠고요. Here you go. So, how much do I owe you for the magazine? $6? Actually, it was 8. The bookstore worker told me the price just went up. Wow. I guess I should plan on subscribing to the magazine. 여기서요. I guess I should plan on subscribing to the magazine. I guess I should plan on subscribing to the magazine. subscribing to magazines 하면서 그럼 나 이제 정기 구독을 해야겠다. 그러더니 여자가 한다는 소리가 I'm sure it's cheaper than the bookstore. 그게 더 싸겠지. 북스토어보단 그 편이 싸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subscribing, subscription의 동사 표현이죠. 이거는 명사 표현이고 해서 여기서 C 딱 잡고서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자, 우리는 파트 4로 이동을 해보실게요. 파트 4도 푸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실게요. 71번 리스너들이 뭘 결정하도록 요청받아지는가? 일단 A가 어떤 종류의 복사기를 구매할지, B 어떻게 다음 안건을 정할지, C 어디다가 장비를 둘지, 여러분 우리 로켓 위치시킬지, D는 언제 사무실을 재배열할지. 72번 스피커가 버젯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A가 그것이 아직 finalize, 최종 정리가 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았다. B, 거기에 extra money, 남은 돈이 있다. C, 돈이 남았다는 거죠. C, not enough to afford. 여러분 우리 afford라고 하면은 뭔가 여유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금적인 여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많은 장비를 구매할 정도는 남지 않았다. 그 정도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장비를 더 구매하기에는 돈이 부족하다 정도라고 해석하셨으면 되겠고요. D는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마침표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73번 리스너들이 미팅 이후에 뭐 하도록 요구되어지는가? request, 요청되어지는가? 일단 A가 브로셔를 요청하는 것, B 고객을 만나는 것, C 모델을 묘사하는 것, D 선호하는 제품을 indicate, 알려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되겠네요. 내가 들어줬어야지 되는 것은 일단 리스너들이 요청받아지는 겁니다. 결정하도록 요청받아지는 거 as to decide 에다가 동그라미, 72번은 budget에다가 동그라미, 73번은 after the meeting 미팅 끝나고 요청되어지는 거. 근데 미팅 후니까 요거는 끝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들어야 되는 건 뭘 결정하도록 요청받아지는지 예산 그리고 미팅 이후에 요청되어지는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들어볼게요. Before I finish this meeting, I'd like to remind everyone to reply to my email about getting new office equipment. As I mentioned in the email, we can finally replace our outdated copiers because there's some money remaining in our budget.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끊어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요, 여자가 Before I finish this meeting, I'd like to remind everyone to reply to my email about getting new office equipment. 여기서요. I'd like to remind everyone 모두에게 remind,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to reply to my email. 내 이메일에 답장하라고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메일? About getting new office equipment. About getting new office equipment. About getting new office equipment. 새로운 장비 사들이는 것에 대한 나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라고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As I mentioned in the email, 이메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we can finally replace our outdated copiers. We can finally replace our outdated copiers. We can finally replace our outdated copiers. 우리의 outdated, 여러분이 outdated 하면 뭐죠? 데이트 지난, 즉 old. 오래된 카피어들을 드디어 replace, 교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교체, 카피어 해서 여기에서 A를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러면서 Because there's some money remaining in our budget. Because there's some money remaining in our budget. 왜냐하면 Because there's some money remaining in our budget. money remaining in our budget. 우리 버젯에 남는 돈 remaining. 남는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extra랑 같이 잡아서 여기서 B를 잡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는 73번만 들으면 돼요. 미팅 끝나고 나서 after the meeting 뭐 해야 되는지. I attached some photos and descriptions of several possibilities in the email. Please take a look. Please take a look and let me know which model you think would meet our needs best. 다시요. And let me know which model you think would meet our needs best. 우리의 니즈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어떤 것일지 나한테 let me know, 알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선호하는 프로덕트를 알려주세요. 해서 여기서 데이빗 잡고 넘어가셨으면 되죠. 자, 이제는 7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요거죠? 자, 일단은 어떤 종류의 직업이 광고되어지는가? 일단 A가 대학교 TA라고 하면 Teaching Assistant, 보조죠? Teacher Assistant 해주시는 보조. 그 다음에 B는 가게 매니저, C는 제품 디자이너, D는 판매 직원. 그 다음에 75번. 스피커에 따르면 알고가 무엇을 제공하는가? A가 숙박, B는 추가 근무했을 때 비용, 급여죠. C는 on the job training은 뭐냐면요. 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현장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면서 배우는 거. day offs는 하루 쉬는 거죠. 비번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6번.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직업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웹사이트에 방문함으로써, 레주메를 메일링 보냄으로써, 그다음에 회사 사무실에 전화함으로써, 가게에 감으로써.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은 광고되어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 여러분, 우리 광고되어지는 회사가 뭡니까? 직업의 종류가 뭡니까?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초반에 첫 두 문장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75번은 Argo provide. 76번은 apply for the job. 어떻게 apply 할 수 있는지. How apply. 들어볼게요. Are you looking for a part-time job for the summer? Algo, the area's best shoe store, is hiring sales representatives. 여기서 Algo, the area's best shoe store, is hiring sales representatives sales representative 해서 여기서 바로 sales representative 딱 잡아주시고요. for several locations in the Chicago downtown area.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university students and others looking for summer work. No previous retail work experience is needed. We will train you in all the sales strategies you'll need for the position. 여기서요. We will train you in 당신을 트레인 시켜드릴 겁니다. all the sales strategies you'll need for the position. 그 직책에 필요한 all the sales strategies, 판매 전략 같은 것들 다 알려드릴 거예요. 트레이닝 해주겠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C 잡아주시고요. 더 들어볼게요. To apply, visit our website. To apply, visit our website. 끝났어요. To apply 하고 싶으시면 visit our website. A 딱 잡고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말에 있는 시험도 꼭 잘 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모두 다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수 잘 받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